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후회하지 않는 아파트 고르는 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. 아파트는 제가 세 가지로 키워드를 정리를 하자면 주거, 커뮤니티, 환금성을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. 신도시 아파트들은 이제 시설이 완전히 또 새로 지어진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설은 좁지만 이 커뮤니티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. 그리고 단지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멀리 돌아가야 되거나 먼지를 마시고 돌아다녀야 되거나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죠. 분양을 받았다면은 그 대신 또 다른 사람보다 싸게 샀다는 메리트가 있죠. 기존의 아파트들은 다른 집 사람들이 살던 낡은 집이긴 하지만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또 잘 돼 있어요. 그래서 다른 부동산하고 달리 아파트는 다른 부동산들은 그냥 주거에만 어떤 포커스를 맞춰진다면 아파트는 거기에 두 가지가 더 보태지지 않나. 의미가 그냥 아파트가 얘기하는 건 그냥 단순히 사는 집을 넘어서서 그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요. 주거만 가지고 봤을 때는 할 얘기가 많죠. 교통이 좋은가, 또 내지는 주위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가, 방향은 좋은가, 방향도 많이 따지잖아요. 북향을 선호하는 사람은 잘 없죠. 그 다음에 학구는 좋나, 로열층인가, 여러 가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를 봐서 따질 때는 그런 것들을 따지겠죠. 그러면 기존 아파트 인프라는 잘 되어 있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고 좀 낡았어요. 시설이 15년 정도 되면 이제 유행이 좀 지났죠. 네. 9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하고 또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하고 좀 특징이 달라요. 90년대에 일시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안에 화단을 넣는 게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어요. 그러면 이제 그 시기가 딱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게 또 없어졌단 말이죠.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면 몇 년도 지어졌다. 그때마다 좀 어떤 그 패턴이 있어요. 점점 좋아지죠, 시설은. 커뮤니티는 사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가치죠.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가치를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게 그 커뮤니티죠. 특히 학군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커뮤니티를 빼놓을 수가 없고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지역의 상가를 가보면 서비스가 좋아요. 진짜 맛도 좋고 왜냐하면 단골 손님들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심하게 서비스 해준다라는 느낌을 받아요. 관광지에 가서는 받을 수 없는 이 뜨내기 손님들한테는 받을 수 없는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상가에 가보면 정말 와 어쩜 이런 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냐. 그게 커뮤니티의 힘이에요. 결국은 아, 이 얼마 전에 지금 방송 끝났나요? 아니 지금 방송 중이죠. 스카이캐슬에서도 그 교육 관련된 어떤 그 행사에 가기 위해서 그 티켓을 놓고도 엄청나게 막 다툼이 막 있었잖아요. 제가 생각하기에 어, 그 커뮤니티의 또 그 질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빌라 단지에서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지는 않아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일단은 계층이 너무 다양하고 또 삶의 수준이 또 다르고 연대들이 다르고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하고 또 다른 대단지 아파트만의 커뮤니티는 반드시 있어요. 그런데 이 고급 커뮤니티가 잘 발달되려면 그 아파트의 중대형 평수가 좀 섞여 있어야 되지 소형 위주로만 되어 있는 아파트는 2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갈 전월세를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게 안정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그런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커뮤니티 형성은 어렵고 또 소형 평수일수록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집들이 많아요. 그러면 거기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를 좀 더 걷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녹지 공간 확보나 조경을 위한 시설에 돈을 쓰는 거에 좀 인색하죠. 근데 중대형 평수로 가면 갈수록
자기가 살 확률이 높아요. 왜냐면 집값 대비해서 전셋값이 낮기 때문에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서 갭 투자를 할 사람들이 큰 평수는 잘 안 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살 확률이 높고,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래 살게 되고, 그러다 보니까 고급 커뮤니티가 형성될 확률이 높죠. 그 다음에 이제 황금성으로 따지자면, 황금성이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강남 아파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물론 강남 아파트도 경매가 나오지만 그건 황금성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이제 깡통이라서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. 집값보다 채무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건 그런 물건은 일반 매매로 살려면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 불가능하고, 얼마를 주고 사야 집주인이 가져갈 돈이 있겠어요. 벌써 채무가 집값을 초과했는데, 그러면 집주인이 자기가 그거 팔아서 돈도 안 생기는데 팔려고 하기도 않고 그 돈을 주고 살 사람도 없고, 그럴 때 이 경매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 물건이 공개 매각되어야 되지만,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거만 봤을 때는 강남이 특별히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. 오히려 강남에 더 주거가 안 좋은 데도 있어요. 옛날에 지어둔 아파트들은 시설이. 그런 데일수록 뭐죠? 전세 비중이 더 높아요. 그리고 서비스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없어요. 강남 아파트라고 해서 뭐 인테리어를 고급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강남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안에가 더 시설이 좋다거나 넓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주거로 봤을 때는 비슷해요. 학군, 그다음에 교통으로 봤을 때는 유리하죠. 다른 지역보다.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. 공기도 별로 좋지 않고. 그런데 이제 말로 표현 안 되는 이 커뮤니티하고 황금성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따라갈 데가 없다고 봅니다. 뭐 전국에 아파트가 있지요. 그렇죠. 또 뭐 미분양 아파트도 있습니다만, 오르는 아파트는 오르는 거는 요 세 가지의 키워드에 넣어봐서, 이 물건은 요거는 좋은데 요게 좀 떨어진다. 요게 세 개가 다 맞아 떨어진다면 아무리 불경기가 와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아파트겠죠.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참 이상해요. 사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올랐어요. 자동차는 10년 타면 낡았다고 하는데, 모르겠어요. 그것도 오래되면 또 가격이 올라가죠. 빈티지라고. 근데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공산품이고 소비재면서도 투자 가치가 있으면서, 이제는 그 아파트의 네임 밸류가 그 사람을 대변해주는 그런 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. 원튼 원치 않든 이미. 그래서 최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이름 앞에 뭐 판교, 뭐 포레스트 더샵, 뭐 이렇게 이름 앞에 또 지역명을 넣어요. 잘 나가는 지역을 많이 쓰죠. 자기가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하고 그 아파트 앞에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요. 심지어 메이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. 그게 왜 그럴까요? 선호도가 그게 더 높으니까. 그 지역이라면은 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. 이제 법에 어떤 저촉만 되지 않는다면,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업이니까. 그래서 가보면 판교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는데 판교라고 이름이 돼 있고, 뭐 이런 뭐 구가 심지어 많이 떨어져 있어 한 3, 40분 가야 되면 우리가 그 지역의 인프라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이름 지어지고, 그러면은 이 어느 아파트냐, 대단지냐, 그리고 뭐 몇 평대냐, 내지는 어디에 있냐가 이제 그 사람의 성공을 대변해 주는 게 이제 아파트가 된 것 같아요.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지금 그런 것 같아요. 건설회사 분양하는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충분히 이름만 갖고도 인지도가 있는 이런 어떤 메이저 대단지 아파트들도 이제 지역을 또 따갖고 오는 그런 그 명칭을 붙여서 내놓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.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런 명칭을 쓰지,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할 일은 없잖아요. 그리고 그 앞에 명칭을 항상 보면 어떤 그 규칙이 있어요. 이름만 들으면 거기 부촌, 거기 사람들이 살기 좋아, 거기 집값이 좀 높은 지역이야 라고 누구나 인정해 줄 만한 지역 명칭을 아파트 앞에 갖다 붙이는 게 지금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. 만약에 뭐 국토부에서 거기 있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 쓰지 마라, 뭐 안흥찐빵처럼. 안흥찐빵이 그때 그 특허를 내려고 하다가 무산된 적이 있어요.
안흥 안흥에서 나온 찐빵은 다 안흥 찐빵인데 다른 사람들 안흥 찐빵을 쓰지 마라. 우리만 안흥 찐빵에다 해서 패소했어요. 지역명을 쓰는 바람에 안흥 지역에서 나온 찐빵은 다 안흥 찐빵이지. 왜 당신들만 쓰겠냐? 쓴다고 하냐? 그래서 인정받지 못했어요. 말하자면 뭐 포항 과메기. 예. 근데 우리 집만 특별히 맛있는 과메기라 포항을 쓰고 저 집은 우리 집보다 퀄리티 떨어지니까 포항 과메기를 쓰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어떤 분쟁이에요. 근데 만약에 지금 최근에 자기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저기 떨어져 있는데도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걸 하지 마라 하면 없어지겠죠 법으로.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 법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죠. 그러면 당분간 그런 이 아파트가 위치한 아파트하고 실제로 아파트 이름하고 굉장히 거리가 심하게 떨어져 있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? 그게 이름만 들어도 좋아. 그 지역은 좋은 지역에 호감을 가지는 지역의 아파트에 당신은 살고 있군요. 네, 당신이 거기 아파트에 대단지 아파트에 살고 있군요를 그냥 한마디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뭐 판교 포레스트 더 샵 이런 어떤 이름인 것 같습니다. 그게 가면 갈수록 부동산이 가격이 너무 빤하고 아파트는 이제 거기 몇 평이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 금액이 이게 드러나 보니까 워낙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고 또 뭐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조용한 뭐 단독주택 뭐 빌라 이런 걸 또 고르셔도 되죠. 사실은 또 빌라도 굉장히 고급 빌라는 굉장히 고급지고 또 아파트가 주장하는 어떤 황금성이나 커뮤니티하고는 그 관계가 아주 멀어요. 황금성도 떨어지고 커뮤니티는 정말 싫지만 또 그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철저한 사생활 보호를 또 목적으로 하시죠. 또 편안하고 쾌적한 어떤 주거와 달라요. 아파트의 키워드와 달라요. 특히 연예인들이 또 아파트보다 그런 데 많이 사는 게 아파트 살면 엘리베이터에서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되고 막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잖아요.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택 같은데 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쓰레기 버리러 갈 때도 파자마 바람으로 못 나간다고.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2, 3번 있는 사이에 그 조명 아래서 그 쌩얼과 그 남루한 옷차림 그 튀어나온 무릎을 보여줘야 되니까 특히 목사님, 사모님 이런 분들은 성도들하고 또 만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든지 그럴 때 맨 얼굴로 못 나가는 거죠. 생얼로. 그리고 연예인들이 아파트를 싫어하는 거잖아요.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 막 보안이 철저한데 이런 데 가서 많이 살죠. 근데 아파트를 봤을 때는 또 요게 또 아파트의 장점이죠. 그래서 아파트 고르실 때 이 세 개가 만족되는 아파트는 보나마나 비싸겠죠. 그렇지만 그 본인한테 맞는 아파트를 고르기 위해서 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맞춰서 넣어보시면은 제일 후회하지 않는 아파트를 고를 수 있지 않을까. 그리고 잘 골랐다 소리 들을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아파트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